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에서 드디어 오게 됐네요. 네, 사무실이 좀 부족하고 작아서 짜임새가 없는데 그런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런 배너랑 태극기랑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광복교회 강명식 지휘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20년 1월 1일부로 그 지회장 업무를 시작했고요. 네. 만 3년 하고 1개월 됐습니다. 네, 광복교회 그 지휘장님까지 맡으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회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지회장을 하셔서 외부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광복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우리 회원 중에 여러분이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회장을 맡게 됐고요. 네. 지회장 맡은 지 3년째 되고 나니까 조금씩은 광복회가 외부로 알려지게도 됐고 국민들께서도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광복회에 계셨다는 거는 부모님께서 등록을 네, 하셨나요? 맞습니다. 이 광복회는 다른 단체도 뭐 비슷하겠지만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도 가입을 할 수가 없고, 난 가입하고 싫어 해도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럼 부모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하셨는지 되게 네. 궁금해요. 저희 아버님은 만주하고 국내에서 양쪽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초창기에는 만주 봉천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국내와 만주 해외를 연락하시는 그런 연락책으로 일을 하셨고요. 1928년, 23년경에는 국내로 들어오셔서 청년의 활동이라든가 노동자 활동이라든가 농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1928년에 신간회가 생기면서 저희 아버지님 고향이 충남 홍성이신데 거기서 청년회 활동하고 계시다가 조선일보 지국장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하시면서 신간회를 창립을 하시고 신간회 활동을 하시면서 충남 대표 또 중앙 집행위원을 하셔서 김병로라든가 허한이라든가 그런 유명 정치인들 독립운동가들하고 함께 중앙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 어머니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아니시고요. 조선견직이라고 민영이가 하던 견직회사가 있습니다. 그 견직회사의 여공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노동자업 활동을 하셨고요. 노동자업을 통해서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통해서 저항을 하셨던 공로로 어머니께서도 재작년에 훈장 취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되셔서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어릴 때 선생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좀 어렵게 많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도 그거 부모님께서 하신 걸 아셨어요? 어릴 때는 몰랐고요. 네. 어른이 돼서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몰랐는데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신 후에 네.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분의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는데 자기 아버님
그 독립유공자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자료나 이런 거가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했고 독립운동 하신지도 몰랐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료가 없었고요. 또 부모님으로 또 들은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런 일을 우리 아버님도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아버님의 흔적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그때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거는 조선일보 홍성지국장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가서 그때 당시에 신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 공적들이 신문에 게재된 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저도 그 보훈처에 그 등록 신청을 했죠. 그래서 한 5년 만인가 그 심사가 끝나서 독립유공자로 되셨고요. 그 후에 이제 찾다 보니까 어머님 흔적도 나와요. 그 이재유의 이재유라고 그러는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그분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 속에 저희 어머님 이름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도 뭘 하셨구나 그래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 어머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견직에서 영웅으로 있으시면서 그 파업 등을 통해서 그 저항운동을 하셨던 거 기록을 찾았어요. 그래서 서훈 신청을 했고요. 서훈이 마침 돼서 지금 아버님, 어머님 다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계십니다. 그럼 어릴 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제가 6.25 때 4살이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서울에 살았고요. 외가가 있는 충청남도 아산이라고 그러는 곳으로 외가가 거기 사셨는데 6.25 때 거기로 피난을 가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활력이 아버님께서는 생활력은 없으셨어요. 어머니도 또 여성분으로서 생활력을 가지실 수도 없고 남의 땅 조금 빌려서 농사 조금 짓고 하면서 근근히 살았고 저도 그렇게 그 부유한 생활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냥 행복하게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부부가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같은 일을 같은 시대에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부위에서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만난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만나셨대요. 아버님도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쓰고 있었고 어머니도 조서를 쓰고 옆에서 쓰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아주 그 일본 경찰한테도 당당하고 꿀림이 없이 당당하시는 거를 보고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주소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 매파 중매하시는 를 해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자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보훈 인물이라고 그러는 코너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공적조서나 공군록을에서 이름을 치시면 그 자료가 다 나오고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름을 치시면 동명이인들이 여러 분 나오시긴 하는데 동시대의 그 분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공적 자료, 이건 개인적으로 구두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적 자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3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하시면서 보람됐던 점, 아쉬운 점도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이제 광복회 지회장이라고 그러고서 명함을 네. 드리니까, 네. 여기, 광복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 그렇죠. 광복 아파트 뭐 친목회 정도로 그 정도로. 아셨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명함 뒤에도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음. 후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는 설명까지 해서 이제 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광복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광복회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도 저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라고까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착취 현장이었던 광명동굴 네, 광명동굴. 주변에 무궁화를 심는다든가 네. 또 무슨 날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 기념일에. 네, 현수막을 걸어서 네. 일깨워준다거나 그렇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복회 하면 그런 단체구나라고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직 성인들은 광복회에 대해서 좀 알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당했다는 걸 어느 정도까지는 아시는데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잊혀진 역사는 소멸한다고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게 후세들에게 우리 독립운동사를 전수해주고 알려주고 항상 일본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하기보다는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면 한일 친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의원 연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이제 군국주의로 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도 올리고 무장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이 무장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소련도 아닐 거고 중국도 아닐 거고 미국도 아닐 거고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을 점령을 해야만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일본은 항상 한국을 점령해야 된다는 요시다 쇼인의 이런 유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륙 정복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독도 영유권 주장도 그게 그냥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 한국의 전쟁을 할 때 그것을 빌미로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임의로 점령하고 있어서 되찾아야 된다 라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또 일본이 지금 사과를 해라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해서 사과를 먼저 요구를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할 때는 사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전쟁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한국은 일본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인들이 일본에 통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통치해준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일진에 지금도 그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 그 일진이라고 그러는 친일단체에서 일본 왕에게 통치해달라고 탄원서도 내고 통치해달라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일을 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한국이 일본한테 다스려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내죠. 그래서 2차 대전이 1938년에 일어나죠. 우리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전쟁으로 침략한 나라가 아니고 한국이 그래 다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스려 준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를 깊이 알고 친일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일본 그 우길기에 대한 군함에 경례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일본의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하는 친일 세력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거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동원이 아니고 스스로 돈 벌러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친일 학자들이지요. 그런 것들을 빨리 타파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모자르고 그래서 작게나마 우리 그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임기 중에 이루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그 광명시가 시가 된 지 42주년이 되잖아요. 네. 근데 광명시에서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신 그 애국지사님들이 7분 계세요. 네. 또 그 외에 또 다른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텐데 그거를 자료를 찾고 있고요. 지금까지 찾은 자료를 모아서 오는 3월 27일이 독립유공자의 날이에요. 네. 제2회 독립유공자의 날이 그쵸, 되는데 작년하고. 그때 그 책을 발간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좋은 책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행사 때 3.1절이나 광복절 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아무도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나 관계 당국에 부탁을 해서 학생들도 그런 그 행사에 참여해서 독립정신이라든가 민족정의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도 했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광명시에 그 벚꽃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안양천변에도 있고 네. 많이 있는데 무궁화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년 전서부터 1년에 1000그루씩 네. 무궁화꽃을 심고 있어서 앞으로 10년면 10,000그루는 와. 심지 않겠나. 네, 네. 광명시에 무궁화 10,000그루 심을 계획으로 지금 3년째 네. 계획을 하고 있고 3월 하순에 네. 4월 초나 3월 하순에 그 무궁화 심기 활동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근대사 젊은이들이나 우리 기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대사에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교육센터를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유명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대사 역사 교육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명시에 그 기흥도 문학관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학관이 있는 것처럼 3.1운동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독립운동에 다 관련된 그 전시물을 해놓고 우리나라의 민족정의라든가 그 국민 정신을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한 3년 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그 3.1운동 기념관 건립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요. 네.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광명에 3.1운동 기념관, 역사기념관인 거잖아요. 세워져서 역사가. 학생들이 견학도 가고 막 그런 게 상상이 됩니다. 회장님 건강하신지? 네, 우리 광명이 대들보시거든요. 예, 그렇게 뭐 그런 칭찬의 말씀까지. 네. 전 비교적 건강한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나이 들면 생기는 그 뭐 당뇨라든가 네. 이런 거는 조금씩 있는데, 네. 예, 그 약물 치료라든가 꾸준한 운동으로 네.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그 백내장이 있어서 네. 세상을 잘 못 봤는데 예,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예뻐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꼭 밝아진 거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울을 네. 보니까 내 얼굴이 그렇게 늙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실망을 했는데 네. 어쨌든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2023년에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특히나 역사 공부, 역사에 대해서 사실 무례한이었고 학교에 다닐 때도 그 역사는 그렇게 재미있는 과목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등한시했었는데 네. 아버지 어머니의 흔적을 찾다가 보니까 그 역사의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역사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만학도 대학 등록을 했습니다. 우와, 정말요? 네. 그래서 역사학과예요? 예, 역사학과에 해서 3월서부터는 이제 와. 학교에 좀 다녀봐야 새내기시네요? 같은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